우리요 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수열 파트에는요 공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즉 외울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요거 다부지게 외우면서 가지 않으면 문제 거의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죠? 예,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혹은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가 나오는 등차 수열을 배웠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가장 기본 공식이 뭐였습니까?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죠? n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합니다. 시작!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n에 관한 1차식이며 n의 개수가 바로 공차 d다 라는 요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에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불러볼까? 시작! am-an은 m-n d. 맞나?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탄탄히 있어도 이거 끄집어내지 못해서 문제 잘 안 나와요. 너희들이 이 과도기를 거쳐야 돼.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그걸로 힘들게 막 끄집어내면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아 하고 감동이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 풀게 되는 거야, 수열을.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우선 안 외워. 그래서 애들이 수학을 포기해. 여기서 여기로 또 그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우선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암기. 그치?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하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예.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과 3항 사이의 점화식을 가르쳤는데 수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장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3항 사이의 점화식 뭐였습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좀 귀엽지 마자. 야, 즐겁지? 즐겁게 앉아서 수업만 들으면 수열은 하나도 못 쫓아가. 뒤쪽에서. 왜? 누적 돼서 개념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알겠나? 좀 공부합시다. 죽어라. 몇 페이지씩? 몇 번씩? 20번씩 읽으십시오 라고 했죠. 자, 선생님 시험구는 오늘 여행 가서 못 오고 수민 양도 못 오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항상 늦네. 큰일이네. 수민아! 늦지마!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 연구 확장편. 예, 쓰잘데기 없는 얘기 빼고요 엑기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런 걸 배웠지. A의 m-A의 n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m-n d로 바꿀 수 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보자. 우리는 여기에요. 이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생겨나는 특징은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지.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수치상에 요 A를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2배의 m 플러스 1 남아있는 수치만 보는 거야. n 더하기 m 플러스 2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하지. 요런 특징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딱 보니까는 몇 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4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4항 사이의 점화식임에도 불구하고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n 더하기 m 플러스 3 이랑 m 플러스 1 더하기 m 플러스 2랑 같으면 얘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채워보세요. 답은 4.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숫자를 찾아 넣을 수 있더라. 이것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확장됐을 때 생기는
1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공식과 용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식 여러 개 배웠죠. 기본 공식, 변형 공식, 그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 자, 얘네들 언제 써먹는지 볼게요. 문제에서요. 초항하고 공차 D를 주고 우리 보고 N 구하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어떤 공식을 쓰냐면요. A에는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는 요 공식을 쓰시면 돼요. 공차 D 주면 Dn으로 무조건 저렇게 식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자. 항 2개를 주고 공차 D 구한대. 이거 무슨 공식 같아? 항 2개 주고 공차 D 구한대. 빼면 되죠.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이에요. 항 2개. 뭐 이런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n-nd 라고 이와 같은 항 2개 가지고 공차 D 구할 때는요. 숨어있는 1인치 공식 쓰시면 돼요. 자, 문제를 푸는데요. 항이 4개 이상 나오는 문제가 있어. 보통 4개가 나와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기본 공식인 바로 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출제자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 소리내서 읽어도 살짝 애매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 암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20초 드릴 거예요. 암기하고 밑에 문제 풀 거니까 왜요? 다 외우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누구? 네. 수민이니? 수민아, 앞에 10분에 진짜 중요한 개념 다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강의 들어? 꼭 들어야 돼.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 막 말을 해놨어? 네. 야, 늦지 마. 왜 늦어? 앞에 뭐 수업 있어? 아니요. 그냥 늦는 거지? 그러지 마. 들렸다 오지 마. 그냥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몇 번째 항이냐? 2.05라는 애는 몇 번째 항이냐? 라고 묻고 있죠. 오, 보니까 수가 나열돼 있는 게 보여? 우리는 이처럼 수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돼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수열에는 종류가 무지 많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개차 수열, FN 수열, 1차 점화식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차이가 몇 나요? 0.06만큼 나고 있지. 그치? 그런데 그 다음에도 며칠 더했어? 0.06을 더하고 있지. 와, 어떤 규칙성인지 찾아내셨습니까? 예,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등차 수열 개념 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는 AND 관계다. AND 3개 중에서 2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는 거다요. 그런데 얘는 몇 번째 항인가 라고 묻고 있으니까 N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출제자가 우리에게 뭐와 뭐를 주고 있는 거야? 초항과 공차 D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초항이 뭔지 알겠습니까? 예, 몇이에요? 0.85. 공차 D 몇입니까? 0.06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얘기해보자. 초항과 공차 D를 주고
우리에게 n을 구하시오 라고 요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은 시작! an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바로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렇구나. an은 dn 0.06 m 플러스 a 마이너스 d 0.85 예, 마이너스 0.06인데 이 값이 몇이래요? 2.05다 라고 이와 같이 나왔어요. 자, 미지수두개 식 하나 우리는 n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 0.06n은 요거 계산하면은 2.05에서 며칠 빼게 되지? 0.79 뺀게 되네요. 그래서 1, 9, 10 가면은 여기 6 오고 여기 2 오고 여기 1 오네요. 1.26이라고 나왔어. 어우, 나 소수 엄청 싫어. 양변에 몇 곱한다?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n은 결국 6분의 126. n은 몇 되겠습니까? 21. 몇 번째 항이다? 21번째 항이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ND라는 말이 뭔 말인지 위에 배운 개념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개념을 20번씩 읽어요. 수열은 그냥 읽으면서 가라고 할게. 20번씩 몰아치기로 다 읽어. 읽고 뒤에 가면서 아 하고 다져줘. 근데 앞에 안 외우고 가잖아? 계속 몰라. 모르는 게 쌓여가. 알겠나? 좀 집에 가서 읽어라. 자, 뭐라고 그랬죠? 아, 열심히 공부하래요. 우리. 자, 우리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자. 와, 여기 뭐 나왔으니까? 항 두 개. AP는 무슨 뜻이야? 등차 수열이란 뜻이지. 어머, 등차 수열에서 항 두 개 주고 공차 D 구하래요. 이때 사용하는 공식의 제목은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이에요. 자, 숨어있는 1인치 공식 한번 불러보자. 시작! am-an은 m-n d라는 공식이죠. 그래서 그 공식에 얘 풀어. 1에서 5 뺄래? 5에서 1 뺄래? 5에서 1 빼는 게 편하죠? 좋았어. AO-A1은 몇 D? 4D. 되겠습니까? 5 빼기 1 하면 4야? 예. 그래. 즉 243 빼기 3은 4D야. 240은 4D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D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60.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등차 수열 AP, 등차 수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항, 8항, 10항, 12항 항 몇 개 주고 있어? 4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43이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무슨 공식 쓰면 돼? 항이 4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공식은 가장 기본 공식이죠. 시작! AN은 A 플러스 N-1 D 공식 쓰셔야 돼요. 수민아, 앞에 하나도 안 공부하고 같이. 지금 선생님 말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겠지? 앞에 다 배운 공식인데 수열이 이래? 앞에 배운 거 암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뒤에 하나도 못 쫓아가. 개념집 읽으십시오. 알았지? 네. 표정이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막 팍팍 보인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5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N-1D니까 A 플러스 4D 이렇게 쓸 수 있죠. 더하기 A8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A 플러스 몇 D? 7D는 31이에요. 자, A10이네요. A 플러스 몇 D? 9D 더하기 A의 12는 A 플러스 몇 D? 11D. 얘가 50이래요. 어머, 동료한끼리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 A 플러스 11D는 32이고
2a 플러스 20d는 50이다.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가감법으로 미지수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식을 뺐더니 마이너스 9d는 마이너스 18. d의 값은 2 나오네요. 자, d의 값이 2일 때 a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5. 그럼 우리 이 초항과 공차 알고 있으니까 초항과 공차 알 때 쓰는 공식이 뭐야?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공식이었죠? 예. dn, 2n 플러스 a 마이너스 d는 43이다 라고 놓고 n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n은 몇이다? 20이다. 라고 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될까요? 네. 늦지마 수민아. 왜냐면 선생님이 모를 것 같아서 앞에 공식을 한번 복습을 했어. 근데 너는 그 공식 복습 시간마저도 딴 데 들리거라 놓쳐버린 거야. 복습도 안 해왔어. 복습 시간도 놓쳐. 그럼 안 된다. 예. 선생님 수업은요, 앞에 10분 늦으면 그냥 거의 앞에 30분을 날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예, 늦지 마십시오. 자, 네.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예,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너희들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집합 AN,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혹은 집합 BN 이런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A1, A2, A3로 진행이 되는 어떤 수열이 있다. 그런데 얘와는 다른 또 다른 B1, B2, B3로 진행되는 어떤 수열이 있다. 오, 여기 수열이 두 개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딱 봤더니 아이씨, 일반항을 주면 되게 좋았겠지만 일반항을 주는 친절한 선생님은 없다 그랬지? 수열은 보통 일반항이 아닌 기납적 정의로 주어진다. 모하모 초항과 이항 사이의 점화식으로 주어지거나 항 두 개와 삼항 사이의 점화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화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라고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봤더니 점화식이 뭔데?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얘는 몇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까? 2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다시 봐. 너희들이 봐. AN, AN 플러스 1항 두 개지? 몇 항 사이의 관계식? 2항 사이의 관계식. 기억하세요. 앞으로 2항 사이의 점화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빼거나 나누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빼거나 나누거나 밖에 없어요. 얘는 뺄 수 있는 구조야, 나눌 수 있는 구조야? AN으로 빼는 구조야, AN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야? 빼는 구조죠. 예. 그러므로 얘는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공차가 3이라는 거.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다?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죠. 나중항에서, 자, 다시 외워보자.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라고 외웠던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두 번만 더 읽고 가자.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와! AN은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공차는 몇이구나? 3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가지고 AN이라는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선 공차가 3이니까 3N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초항이 N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뒤에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빼기 1만 해주시면 초항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N의 일반항을 점화식을 가지고 만들었다. 자, 이제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와, 항을 두 개나 주고 있어. 이 얘기는 뭐야? 뒤에 불리한 삼항 사이의 점화식이 오겠다라는 얘기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유리, 삼항 사이의 점화식은 분리해서 항을 하나 더 줍니다 라고 얘기했죠. 역시나 몇 항 사이의 관계식, 삼항 사이의 관계식인 삼항 사이의 점화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얘 그 유명한 누구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라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두 번만 읽고 가자. 시작!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 자,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유리하고 삼항 사이의 점화식은 불리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와우, 얘는 등차 수열이네, 공차 D는 3이네 라는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삼항 사이의 점화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네 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리하다 보니까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자, 이 BN이라는 녀석도 등차 수열이었지. 근데 초항은 몇이야? 32. 공차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을 계속 더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있지? 등차 수열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공차부터 씁니다. 마이너스 2n이라고 적어놓고 초항을 만들어야 돼. n자리 1 대입해가지고 초항 32가 나오려면 뒤에 며칠 더해야 될까? 34. 그런데 뭐래요? AN, BN이 같은 N을 구하래요. 게임 끝났지 뭐. 그래, 3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n 플러스 34랑 같을 때 N을 구하라고? N항은 N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N은 7. 선생님 물 좀 주세요. 아직도 쫓아갈 수 있겠어 없겠어 수민이야? 괜찮아 이제?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네, 감사합니다. 요게 나와 있는 두 개의 패턴 문제는요, 되게 노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답지 보면 되게 지저분한 문제이기도 해.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수가 있대요. A1, A2, 땡땡땡, AL 19. 자, 그래서 얘를 요 사이에 집어넣어서 1, A1, A2, 땡땡땡, A9, 100일이 되도록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공차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은 현혹이 됩니다. 얘가 AN과 관련된 수열이라고 현혹당해. 그런데 안타깝지만 얘는 AN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열이에요. 왜? 앞에 숫자 두 개가 더 붙음으로써 얘는 완전 새로운 수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얘를 B1이라고 해석해요. 얘를 B2라고 해석해. 얘는 B3라고 해석해. 자,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생겼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럼 A의 19는 B의 2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은 B의 2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새로운 수열로 재구성하셔야 돼요. A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거예요. 확실하게 출제자가 나에게 준 숫자항만 보는 거야. 뭘 줬어? B1을 줬지. 또 뭘 줬어요? B의 21을 줬지. 그치? 와, 항 두 개 줬어. 뭐 같아?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의 구조 문제는 전부 다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다시 한번 외워볼까? 시작! AN-AN은 M-ND 라고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 B의 21 빼기 B의 1이 나와 있네요. 그럼 21 빼기 1 D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B의 21이 100일이었고 B의 1이 1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20D예요. D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5.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어떤 숫자와 숫자 사이에 숫자가 끼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지워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볼 거야. 자, 요 문제가 이제 상급으로 발전된 문제가 아래에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을 줄까? 선생님이 풀어줄까? 풀어볼래? 풀어보십시오.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과 n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m이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등식 혹은 부등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답 냈어요. 일주군. 다 불러보세요. 네, 불러보세요. EM-N은 마이너스를 맞아요. 네. 조금 마이너스가 많기는 한데,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4와 16 사이에 m개,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대요. 자, 칠판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더 적어드릴게요. 4, A1, A2, A3, 땡땡땡, AM, 16, B1, B2, B3, 땡땡땡, BN, 40. 뭐 요렇게 진행되는 수열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 수열은 AN도 아니고 BN도 아니고 뭐라고 정의해야 돼요? C, N으로 정의해야 되겠지. 새로운 수열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래 C1, C2, C3, C4 갔어. 얘 뭐가 될 것 같아? 아이고 C에 M 플러스 1, C에 M 플러스 2, C에 M 플러스 3, C에 M 플러스 4,
C에 n 플러스 5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요 녀석은 뭐가 될 것 같아? C에 n 플러스 2가 될 것 같지. 왜? 두 개씩 더 크지? 얘보다 두 개 커. 그럼 n보다 두 개 커. n 플러스 2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C에 n 플러스 세 번째 항이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되나요?